반갑습니다. 메타버스에서 디지털 자산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메타버스가 언급될 때마다 블록체인이 같이 얘기가 되고 블록체인 얘기될 때마다 메타버스가 언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이해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버스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워킹하고 있는 서비스를 생각해 보시면 로블록스가 있죠. 잘 아시는.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있고 포트나이트가 있고 또 너무 잘 아시는 네이버 Z에서 만든 제페토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서비스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는 다양한 메타버스의 플랫폼 홀더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갑자기 블록체인이 언급되고 NFT가 얘기가 되고 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네 개의 어떤 큰 프로덕트가 있죠. 플랫폼이. 이거를 접근하실 때, 이해하실 때 로블록스를 그냥 현대백화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제페토를 신세계 백화점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마인크래프트를 갤러리아 백화점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롯데백화점으로 플랫폼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백화점 상품권,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현대백화점 가서 살 수가 없죠. 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통용되는 상품권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혹은 일본에 가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반이 되는 인프라스트럭처, 인터넷상에서 돌아가는 블록체인의 하나의 프로토콜인 NFT, non-fungible 토큰이라는 프로토콜, 통신 약속, 통신 규약을 가지고 각각의 백화점에서 사용되는 상품권을 NFT, 저희가 보는 관점은 NFT는 크립토 바우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바우처, 크립토 바우처를 가지고 각각의 메타버스 다른 이기종 플랫폼에서 통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범국가적, 범서비스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큰 그림을 보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왜 이 블록체인 얘기 나오면 자꾸 NFT 얘기 나오고 거기서 메타버스와 시너지가 날 거다. 굉장한 임팩트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메타버스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저보다 앉아 계시는 이제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이제 용어에 대한 설명보다는 메타버스에서 실제로 어떤 디지털 경제 시스템이 돌아갈 것이냐, 그리고 왜 이게 같이 언급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보시게 되면 실제 이미 많은 이벤트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서 사용되는 어떤 아이템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고액을 들여서 혹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물건들이 디지털 세계 안에서 디지털 아이템으로 거래가 되고 있죠. 사용되고 있고 실제 나의 어떤 캐릭터 아바타에 장착을 하고 나만의 월드에서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실물 경제에서 온라인 세계로만 가는 방법도 하나가 있지만 인바운드가 있지만 실제 이 사이버에서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 아웃바운드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슬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제 기억으로 2019년 12월로 기억하는데 나이키라는 회사가 미국 특허청에 특허 등록이 된 내용이 뭐가 있냐면 나이키 디자인된 굉장히 많은 신발들이 있죠. 디자인들이 되게 많은데 얘들이 제네시스 NF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봤던 다양한 나이키 신발의 디자인들이 있고 이 NFT가 브리딩이 되고 나면 랜덤으로 크립토킥스라는 알고리즘의 랜덤으로 새로운 디자인의 지구상 하나밖에 없는 정말 non-fungible 디자인의 신발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면 나이키 회사에 제작 신청을 하면 그 디자인, 지구상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의 아이템, 신발이 제작돼서 저에게 배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언급되고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실물 경제 돌아가는 건 사이버에서만 새로운 매출원을 만들기 위해서 온라인 세상에서만 돌아가는 어떤 서비스로 생각하시는데 그 역도 된다라는 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가상 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진짜 버추얼 월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공공 데이터베이스라는 퍼블릭 데이터베이스라는 블록체인 상의 그 NFT, FT가 기록 저장 보관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장벽이 이제 없어지고 범국가적 디지털 자산이 되는 거고 범서비스적 다양한 메타버스의 플랫폼들이 있는데 통용될 수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화폐냐 아니냐는 언급은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유저들이 이걸 어떻게 접근해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이 드는데 저희 팀이 접근하는 방식은 디지털 상품권입니다. 그냥 바우처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바우처를 어디서 많이 사용되게 되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하더라도 사용자 참여가 일어나야 되고 메타버스에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있느냐가 관건이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이 상품, 이 디지털 상품권, 이 아이템, 이 제품들을 쓰고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생활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좋아하는 나만의 신발, 커스텀 슈즈를 NFT를 활용해서 실제 실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되게 재미있는 현상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NFT에 대한 언급은 저 말고도 앞에 강사들이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서 스킵하도록 하고요. 그 크립토 바우처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NFT는 이게 현금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민간 사업자가 발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민간 사업자가 이거를 다양한 플랫폼에 다양한 컨텐츠에 사용될 수 있는 어떤 상품권 그리고 제휴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민간 사업자들끼리 허용해서 그 프로토콜 약속이죠. 플랫폼과 시스템 간의 약속을 통해서 이게 사용될 수 있고 그리고 범국가적인 범글로벌적인 그 데이터베이스인 퍼블릭 DB인 블록체인 상에서 기록 저장 보관되기 때문에 나의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 블록체인 기술이 메타버스에서 이제 그 연결이 됐을 때 엄청난 시너지가 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NFT를 이제 그 디지털 상품권으로도 보지만 이 NFT가 왜 다르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좀 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인터오퍼러블입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가 개발한 크립토 도저와 도저버드가 한때 전 세계 1등, 2등을 나란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 크립토 도저라는 게임에서 인형을 뽑죠. 그게 NFT고 근데 이게 일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상에 기록 저장 보관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기종 프로덕트, 이기종 플랫폼에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저버드라는 새로운 게임이 나왔는데 크립토 도저에서 얻었던 NFT 아이템을 B라는 새로운 게임에서도 사용되는 겁니다. 실제 이게 라이브돼서 서비스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도저버드라는 게임 컨텐츠에서 프로덕트에서 신규 유저들이 이 게임에 처음 들어온 유저들도 있겠죠. 그 유저들은 도저버드라는 게임을 하면서 또 열쇠 아이템을 얻게 되는데 이 열쇠도 NFT, 퍼블릭 DB에 저장되다 보니까 그 크립토 도저라는 게임에 가서 또 이 열쇠를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크립토 도저라는 게임에서 게임 플레이를 하고 과금을 하거나 아이템을 사거나 해서 열쇠를 살 수도 있지만 도저버드라는 게임을 통해서 플레이를 통해서 아이템을 획득해서 블록체인상 기록 저장하고 또 새로운 A 게임, 크립토 도저로 와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NFT는 퍼블릭 DB 블록체인상에 기록 저장 보관되기 때문에 인터오퍼러블하게 상호 운영이 되는 굉장히 좀 나이스한 프로토콜인 거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도 이렇게 인터오퍼러블 할 수 있게 되는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지는 장치 그리고 그 기반이 블록체인 NFT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랜드 NFT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글로벌하게는 디센트럴라이즈 샌드박스 등등이 있죠. 그래서 이게 그냥 사이버 세상에서 온라인 세상에서만 돌아가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거냐에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은 실제로 현실 세계 어스 지구상에서 있는 랜드들을 격자 주소, 그리드 어드레스, 어떻게 보면 안심 주소고 그 버추얼 어드레스인데 이 어드레스를 가지고 저희가 NFT화를 해서 그 주소에 대한 버추얼 어드레스를 가지게 되는 실제 주소 소유권을 이제 유저에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실제 메타버스 서비스 안에서 그 버추얼 어드레스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에서 어떤 되게 좋은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 집 주소가 이제 안심 주소로 지금 사용 안 되고 있죠, 현재. 우리가 전화 쓰실 때 나의 개인정보 전화번호가 안심 번호로 해서 랜덤 번호가 가서 사용되죠. 특히 이제 뭐 대리 부를 때 대표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개인 정보들이 다 안심 데이터로 변화되고 있는데, 현재 딱 남아있는 하나가 우리 집 주소입니다. 그리고 이 집 주소를 이제 안심 주소, 버추얼 어드레스로 해서 유저가 정의한 그 주소를, 그 주소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가지게 되는, 예를 들어서 뭐 더 베스트 컴퍼니라는 키워드를 글자, 우리 도메인, 인터넷 도메인 네임처럼 이 주소를 내가 가지게 되면 the.best.company는 슈퍼트리 주소가 저희 회사의 주소, 혹은 플레이드업 서비스의 회사의 주소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런 주소에 대한 유저 디파인된, 한번 캡처화된, 가상화된 주소를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쓸 수 있고, 또 이 주소를 가지고 메타버스로 들어가서 이따 영상에 제가 보여드릴 텐데, 저희가 로블록스상에서 구현을 해놨는데, 플레이드앱 타운이라는 로블록스상에서의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건물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저희가 계약한 민코 IP, 민코 스쿨이 있다. 민코 스쿨을 가기 위해서 가상 주소를 가지고 그 주소에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주소에 대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숫자성 컴퍼니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숫자성에 대한 송에 대한 어떤 가상의 주소, 이 지역에 갔을 때 음악이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다양한 현실 세계에서 좀 더 확장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구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로블록스상에서 플레이드앱 타원이 어떻게 구동되는지를 시연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오늘 발표를 위해서 실제 라이브 서비스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블록스 가셔서 플레이드 타운을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 이 서비스를 다 쓰실 수 있고요. 맘스터치 다들 잘 아시죠? 사이버고 저도 종종 먹는데요. 그래서 플레이드 타운 안에 맘스터치 매장에 가셔가지고 한번 둘러보시고, 여기서 이제 주는 퀘스트가 있죠. 뭐 양상추를 사오라는 미션이 주어지게 될 텐데, 데스크 가서 저희가 똑같이 맘스터치 측의 허가를 받고 저희를 통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맘스터치 스텝에게 양상추 사와라 라는 퀘스트 미션을 받고 채소 가게 샵에 가서 이제 양상추를 한번 사보겠습니다. 마트에서 이제 양상추 한 개랑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장난을 치네요, 캐릭터가. 그리고 양상추를 사고 나서 햄버거 번, 빵을 사라는 또 퀘스트를 받아서 이동을 합니다. 번을 찾아서 퀘스트를 빵은 이제 빵집 베이커리에서 파니까 와서 사서 햄버거 번을 구매해서 퀘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퀘스트를 완료를 하면 맘스터치 메타버스상에 있는 맘스터치 매장에서 쿠폰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리워즈로.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플레이드의 의상실, 의상샵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플레이드의 캐릭터 중 하나인 마이키 캐릭터 노란색 반팔 티셔츠를 한번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구매해서 인벤토리에도 들어왔네요. 클릭해서 착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플레이드 타운에서 쇼핑도 하고 놀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구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게임 내에서 이제 NFT를 인게임 쿠폰으로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쿠폰으로
이렇게 해서 NFT를 그 게임 내에서 재화 또는 이제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는 크립토 바우처죠. 상품권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플레이드 타운의 핫플레이스, 플레이존, 오락실이죠. 플레이드 타운에 있는 플레이존에서 다양한 게임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숨바꼭질 게임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숨바꼭질인데 제가 이제 숨어서 변신해서 숨어 있는 거고 저를 이제 같이 들어온 멀티플레이 게임이고요. 들어온 친구가 저를 찾는 거죠. 네, 들켰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한번 술래가 돼서 게임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찾으러 다니는 건데, 이 드럼통이, 네, 드럼통이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숨바꼭질, 술래잡기 게임도 가능하고, 뭐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되게 핫했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만들어서 다 플레이 타운 안에서 할 수 있게 되는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외에도 이제 플레이 타운 안에서는 그 다양한 IP 홀더들, 유명 IP들과 이제 계약 제휴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미 기계약된 민코, 민코 발라 다 아시죠? 유튜브 가입 유저가 100만 명이 넘던데 엄청나게 그 학생들이 보더라고요. 민코 캐리터리에서 민코 스쿨을 가서 요것도 지금 현재 라이브 다 구현되어 있는데요. 민코 스쿨 안에 캐비넷 같은 걸 좀 탐색을 해보면 랜덤으로 플레이드 토큰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숨겨진 보물도 찾을 수 있는 재미있는 요소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교실이 많이 있는데 전산실, 컴퓨터실 그리고 이제 도서실 등이 있는데 도서실에 들어가서 한번 그 게임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책이 많은 곳이니까 책을 가지고 좌우로 클릭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는 거죠. 여기서 또 이기면 리워드를 받고 또 랭킹의 주간 랭킹, 먼슬 랭킹, 월 랭킹에서 랭킹을 또 그 상위권을 쌓으면 또 보상을 받는 되게 재밌는 형태의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후에 이걸 NFT 파츠들을 모아서 합성을 해서 실제 민코 인형으로 굿즈랑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도 가능하겠죠. 상품권이니까. 그거는 이제 제휴를 통해서 오토오더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했던 책쌓기 게임 같은 다양한 콘텐츠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쌓은 리워드 결과는 이렇게 이제 리더보드, 지금 아까 170점 3등 했네요. 그래서 그 리더보드에 명예 전당 올라가면 또 다양한 보상 등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그 무대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무대에서는 물론 이제 그 관중들이 여기 딱 많이 있겠죠. 그래서 노래도 부르고 댄스도 그리고 선곡도 할 수 있는 되게 어떻게 보면 그 놀이터 그리고 이제 현실 세계에서 제한적인 부분을 이 메타버스 안에서 플레이드 타운 안에서 다양한 경험들, 즐길 요소들을 이제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아이들과 캠핑장을 종종 가는데 실제 도시를 좀 나와서 이렇게 캠핑장에서 캠핑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맘스터치에서 가져왔던 아이템들, 사이버를 가지고 여기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어떤 메타버스 NFT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플랫폼이 있지만 가장 많은 유저 풀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가장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로블록스라는 플랫폼을 저희 선택을 했고 거기서 플레이드 타운을 구현해서 이제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을 좀 추가하고 있고 정식 오픈은 12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12월 정식 그랜드 오픈 할 때 되면 지금 알파 오픈인데요. 그랜드 오픈 할 때는 되게 많은 기능들이 더 추가 구현이 돼서 유저들에게 NFT를 실제 메타버스도 어떻게 사용되고 그리고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좀 더 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